네,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역사적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이뤄진 북한과 미국의 만남이 정상회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상했던 일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만남, 그 뒷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청와대 출입하는 최중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네. 청와대 출입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바쁜 취재해본 적 처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만 해도 많은 예측과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그랬죠. 그야말로 오늘은 시시각각으로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야말로 영화의 한 편이었습니다. 네. 오늘 현장을 취재하는 청와대 기자도요. 자신이 어떤 내용을 취재하는지 잘 모르고 현장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문점에 간 기자들이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이 DMZ를 방문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북미회담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었고 가보니까 남북미가 회동할 수 있다는 사실도 그야말로 몰랐을 정도로 극비보안이었습니다. 네. 청와대 기자들도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나타날까 그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같이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철저한 보안이 청와대 기자실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대목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 땅에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 네. 이것은 사전에 조율이 된 겁니까? 오늘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저희는 몰랐지만 사전에 기획이 됐습니다. 아, 트럼프 그래요?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전격 제안하고 본인이 북측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북측으로 월경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조율됐던 부분 김정은 위원장도 오후 2시 정도 넘어서야 알았다고 했는데 이 경호 문제였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정상의 안전 문제인데요. 그야말로 북측의 경호,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의 경호, 이게 양측의 마지막까지 조율이 안 되면 저렇게 북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또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전에요. 지난 4월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남북 정상이 바로 저기서 만났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갔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 제안 그리고 돌발 상황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작년 4월 27일이죠.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장면을 보고 상당히 좀 부러워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하지만 사전에 조율되고 연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합의가 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좋은데요.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봤는데 좀 아쉬운 게 네. 저 판문점 JSA 현장에서 막 카메라가 좀 흔들리고 예. 경호원들과 우리 취재진과의 어떤 좀 약간의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북측에서는요, 김정은 위원장을 촬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보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신들이 어젯밤 미국과 협의할 때는요, 한국 언론들이 촬영한다는 것은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간의 회담이니까 백악관 기자만 취재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 판문점인데 우리 기자들이 촬영과 취재를 안 한다는 것이 그렇죠. 말이 안 되겠죠. 어제 밤에 비건 대표하고 최선희 부상 만나서 했을 때 다 논의가 했습니다. 근데 남측 기자들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북미회담이니까 백악관만 촬영하라는 것이 이제 북측의 요구였는데, 네. 그래서 우리 기자들도 이런 것을 눈치채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현장에 취재 기자들은 배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예. 사실 이런 협정을 어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제 미국이 먼저였습니다. 한미 정상들 간에 이루어진 어제 상춘제 만찬이었는데요. 이것이 생중계가 되지 않기로 합의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방송이 이를 어기고 생중계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협정을 미국이 어겼다고 해서 뭐 대응을 한 거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현장에 생중계할 수 있는 또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어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판문점에 말이죠. 그렇죠. 그 현장에 남북미 정상, 북미 정상회담이 만나는 장면을 촬영했던 생중계했던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네. 만약 이것이 사전에 조율되고 예정이 됐다면 저희가 멋있는 화면으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현장에 또 북측의 제지 그리고 또 현장에 여러 가지 인원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아쉽게 좀 화면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북미 역사적 장면을 우리 언론이 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노력의 결과가 있었다는 뒷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저 장면이잖아요. 남북미 네. 정상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측 기자가 들어가고 제대로 있잖아요. 촬영을 못 하고 있는 네, 장면이죠. 뒤에서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저 장면이 예측이 됐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준비를 그렇죠. 했었겠죠. 네. 하여튼 우리 측 촬영 기자들이 사투를 벌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못 찍겠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정신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서 보자. 네. 최 기자는 오늘 어디 있었어요? 저도 오늘 현장에는 가지 않고 예. 청와대 기자실에서 모든 화면을 지켜보면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이제 DMZ를 방문하면 네. 군복 입고 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이제 사복을 입고 갔단 말이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DMZ, 남북 대치의 상징이죠. 미국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안보 강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즉 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겠죠. 미국 대통령 가운데요. 최초로 DMZ를 찾은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고요. 지금- 그 이후에도 클린턴 대통령. 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93년에 클린턴 대통령, 2002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2012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두 군용 점퍼를 예외 없이 착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용 점퍼를 입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과거의 전직 대통령하고는 다르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은 잠시 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는데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의미하고 안 맞다 이렇게 판단도 했을 겁니다. 네. 한반도 화해 분위기 또 하나의 상징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 장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금 전에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출발해서 이제 자국으로 비행을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근학 기자 고생했습니다.